예, 주식과 원자재 그리고 주식 선물 하방에 대한 시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밤 다우 지수가 60일선인 빨간색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탈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뭉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같이 깼습니다. 그리고 직선 추세도 보게 되면은 좀 미약하지만 살짝 깼죠. 직선 추세 살짝 깼기 때문에 물론 요 추세를 깼다고 바로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고 다시 이렇게 감아 올리는 패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지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긴 그림으로 보면은 반등 후에 흘러내리는 패턴을 좀 봐야 되고, 다우가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집이 좀 풀린 게 아닌가. 그래서 다우 나스닥 인버스를 조금 편입하는 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도 5일선 이탈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지난번 최고점은 다시 이탈했습니다. 1만선 이탈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은 양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고점을 좀 넘는 상태에 있고 여기는 넘었고 그 후에 최고점을 다시 넘는 상태에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는 아직 요 추세를 이탈 안 했죠. 그래서 상황 따라서 다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다시 상승턴 할 수 있다는 점 알고는 계시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1만선을 넘는 듯 하다가 우격다짐을 올린 거면 넘는 듯 하다가 무너지는 패턴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5일선 깰 때마다 5일선 대응을 해서 나의 5일선 깰 때마다 인버스를 일부 편입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는 어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사실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우나스닥이 하락해서, 물론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서 상황 따라서 만약 오늘만 여기를 깨게 되면 여기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겠죠. 이평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우랑 비슷해요. 여기를 깨게 되면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평선 다 올라서고 있어서 사실은 추가 상승, 이 차트만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한 모습이긴 하죠. 이 이평선 좀 깔고 살짝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깨지 않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는 조금은 더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코스닥도 이것도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전고점 여기를 넘는 듯 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패턴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 테마가 좀 세서 넘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그냥 시총상의 제약이 어차피 버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다가 뒤통수를 치겠죠. 코스닥도 무조건 5일선 대응, 5일선 지켜냈는데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5일선 깨진다면은 무조건 5일선, 11선 다 같이 돼요. 여기도 만약에 여기 깨지게 되면은 이 평선 21선까지 같이 깨게 되죠.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잘 보시고 이렇게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조금 비중 조절을 자주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반등하다가 넘는 듯 하다가 다시 꼬라 박을 건지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예. 저희 카페 중소형유 서비스에서는 어쨌든 다우나스닥 만기 끝나고는 좀 인버스를 좀 계속 유지 중이고요. 인버스 우위는 아닙니다. 코스닥 투자 비중이 한 전체 한 60% 정도 중소제약주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코스닥 인버스도 아직은 조금 제가 서서히 줄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를 지난번 5일선 여기 깼을 때 좀 많이 늘려놨었고 서서히 줄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코스닥 인버스가 좀 남아 있고요. 나스닥 인버스도 조금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유럽 인버스도 조금 있고, 인버스를 감안할 때 투자 비중은 그래서 좀 줄어들긴 합니다. 한 지금 오늘 나스닥이나 다우 인버스를 조금 늘 생각이라서 그러나 일단 인버스 우위는 아니고요. 예, 투자 비중 우위지만은 인버스를 적당히 끼면서 어쨌든 뭐 코스닥 투자 비중이 한 60%는 되는데 그 중에 인버스를 고려하면 한 30% 정도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예, 투자 비중은. 잠시 조심하는 거를 제가 다우나스닥 만기 이후에 이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선물 비중은 미니 선물 합쳐서 한 1100억 1조 1000억대 선물 유지 중이고, 그리고 어제는 또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죠. 한 3천억대 매수를 했는데 3천억은 그동안 매도한 게 너무 커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수를 보고 이평선이 깰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조심을 못하실 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적립식으로 전환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유자금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되 여유자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제가 투자 비중 우위로 가고 있다는 것도 여유자금 얘기를 하는 거지, 외국인의 매도가 주식 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한 금액으로 특히 신용융자 써서 해야 할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투자와 가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그때그때 인버스를 조금씩 조심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원자재 시황은 역시 만기로 갈수록 다시 누르기가 시한되고 있죠. 예.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5일선 들어갈 때 소량 들어간 거 사실 5일선 다시 깨서 줄여야 되는데 만기가 가까우니까 줄일 건 없고 워낙 소량이니까 이제 소량 제가 계속 여기 끊어드렸고 여기니까 또 끊어드리고 다 끊어드렸죠. 손절. 그리고 소량 들어온 곳에서 원래는 끊어야 되는데 만기가 가까우니까 끊지는 않고 이후에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을 많이 놔둔 상태죠. 그래서 이번 주 만기 때까지 누르기 보고 일단은 금요일엔 좀 들어가야 되죠. 만기 전날이긴 하지만 그날 밤에 우리가 대응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목금월이나 금월이나 봐서 좀 저점이 나서 지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좀 만기 때 쫙 아래로 누르면서 아래꼴에 닿는 경우, 장중에 좀 밀어붙이는 경우에 저점을 좀 잡아보는 게 선물에서는 가능할 텐데 밤에니까요. 낮에는 이제 아래꼴에 달린 거는 못 잡죠. 장중에 왔다 가는 거라. 어쨌든 만기 전후로 한번 저가에 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전에 매수는 만기 누르기의 강도를 보고 좀 결정할 건데, 목요일날 오늘 밤 많이 눌려서 목요일날 많이 떨어지면은 내일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아마 금요일 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이 만기 플레이가 징하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아마도 1.5부를 한번 꼭 그렇게 된다고 보진 마시고, 근데 좀 걸어 놓을 수는 있겠죠. 아래에다가 1.5부를 깨서 장중에라도 한 1.4불대라도 한번 만들어내면서 만기로 넘어가고, 근데 다음 월물이 조금 지금 8월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에는 1.8불대로 7월물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점을 좀 잡아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천연가스가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대지만은 사실 셰일가스 이후에 조금 단가가 낮아진 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역사적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역사적 저점은 아니죠. 예전에 뭐 1불 초반도 있었으니까. 뉴스상에 뭐 역사적으로 마이너스도 잠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아직 최근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잘 못했어요. 뉴스상으로만 잠깐 보고. 어쨌든 무조건 만기 전까지는 조심하고 만기 전으로 저점을 잡아가자. 예, 원유는 다시 5일선이 깨졌네요. 예. 카페 서비스에서는 다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5일선 회복했을 때 원래는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다시 들어가진 않고, 일단 5일선까지 깨져서 이제는 단 그런다고 해서 뭐 급락이 될지 아니면 조금 횡보하다가,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횡보하다가 좀 시간이 돼서 다시 오르는 패턴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만약 여기서 제가 볼 땐 더 오르게 될 유일한 이유는 만약에 개인들이 하방을 많이 치면은 올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 마이너스 내고 하니까 이제 누가 원유를 투자하겠습니까? 하방치기에도 애매한 가격대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천연가스를 또 노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기 전에 또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잘 저점을 잘 잡는 방식으로 하되, 또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 물리면은 또 고생합니다. 저희가 팔라딘 하방도 투자하고 있는데 팔라딘 일단 좀 하락하고 있네요. 워낙에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대라서 하방은 좀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근데 금은 조금 최근 전고점을 조금 돌파하는 시도는 하고 있네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돌파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하도 이제 넘는 듯 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금만 투자하진 않죠. 저희가 오히려 플래티넘을 더 좋게 보고 있고, 플래티넘 차트는 플래티넘도 떨어졌네요. 더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종가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실버도 떨어졌고요. 예, 은도 떨어졌고요. 예. 금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금은 오르다 떨어진 거고 좀 그래도 어쨌든 좀 금속이 좀 다 같이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그죠? 예. 금도 어제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좀 적게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말씀드린 다음 팔라듐 하방하고 거의 이제 상방 비중을 이제 반반 맞추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플래티넘 상방, 그러니까 세 개 다 투자 가능한데 그 중에서 플래티넘 상방 좀 많고 그런 상태입니다. 키포인트는 팔라듐 하방을 좀 같이 투자해서 상황 따라 금속이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대응하는 정도가 되겠죠. 예. 금은 투자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원자재 저평가 품목에 대한 그저께 올려드렸나요? 원자재 장기 차트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농산물 가격도 잠깐 오르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6월 31일에 이것도 FND라고 선물 투자자의 만기죠. FND 선물 투자자의 만기 또 진짜 만기가 따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기 때까지 좀 눌릴 가능성도 좀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원자재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 경험입니다.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방의 기조에 있을 때 그 월물이 만기나 FND 가까웠을 때는 오르다가도 다시 조금 누르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여러분 어쨌든 이평선 대응을 하시던 저점 대응을 하시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전 했을 때도 이거를 좀 여기서 끊는 거라든가 여기서라도 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주식 차트대로 먹히진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만기나 FND가 가까워오면 와는데 주포들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는 봐야 돼. 상방으로 가면 좀 올려붙이고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근데 이번 월물은 조금 하방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하방으로 돌 때는 하방으로 가고 얘네들이 상방 기조일 때는 상방으로 더 급등해서 마감시키고 만기 때 그러니까 그 월가의 선물 비중이 플레이 그 방향이 포지션이 어디로 되었는지를 보고 그렇게 좀 만기 전후로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기 전후에 진짜 주식 급등주처럼 움직이는 경우를 꽤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농산물은 FND 선물 투자자 만기랑 실물 인수하는 만기가 다른데 근데 이게 꼭 그때그때 다릅니다. 선물 투자 만기 때 누르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실질적으로 그 만기 때까지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근데 외국이 커피나 이제 브라질산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실질 만기 때. 제 생각에는 그냥 만기 때 후려쳐가지고 그냥 브라질산은 그냥 거의 공짜로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좀 심합니다. 제가 볼 때. 예, 설탕도 그렇고. 그래도 소맥 같은 경우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투자하는 게 있어서 아마 이건 FND 누르고 실질 만기 때 좀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아직 명확지 않습니다. 농산물도 명확지가 않아요. 예, 명확지가 않아. 그러나 선물 만기 플레이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 시즌 주식 선물 하방으로 주식 선물 하방 시장 끝으로 마감 드릴 텐데요. 시즌이 21선 깨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21선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한 번에 다 하방을 줄이지 마시고 조금 분할로 다시 깨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다시 올라섰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분할로 천천히 줄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국 또 박스권을 가려나 그죠? 여기까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업종상은 수혜가 되는 거죠. 특히 사실은 진단 시약이기 때문에 실질적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되도록 일부라도 반드시 21선은 꼭 회복하면 하방을 좀 일부라도 줄이시고 이것뿐 아니라 제가 늘 다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21선 회복하고 50선 회복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방을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안 됩니다만 1분기 실적이 좋아졌네요. 근데 감안해도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채 비중도 한 2배 좀 넘게 있는 상태인 종목이고 그래서 이평선 대응을 못 하실 분들 하방은요 분할로 하세요. 분할로. 예, 오를 때마다 분할로 하시는 게 낫고요. 특히 셀트리온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합병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하방을 많이 치지 말라는 의견을 드려놨는데
이후에 이제 5일선에 21선 깨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그때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버블이라고 해도 주포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많이 잘 안 죽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평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 이평선 대응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비중, 전체적인 지수가 약간 상향을 낼 때는 하방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그때 상방을 좀 늘리고 그런 식으로 또 조절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조금 별로인 그 재무제표 별로인 종목들이 또 지금 많이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향후에 또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르는 일도 오일선 죠 차라리 지금 바이오파마 일부 늘리고 21선 깨면 일부 늘리고 바이오파마는 잘 보시고요. 21선 깨면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것도 아직 추이가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추이가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지금 편승하는 거죠. 코로나에 편승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요 마지막 설거지 다 그 헬스케어 펀드로 제약주 펀드로 올리는 펀드 자금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거 정점 찍으면은 이제 또 이제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제약주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둥 하면서 여러 가지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알테오젠 요즘에 또 알테오젠 경고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올랐죠. 여러분은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작전주가 매집이 안 풀리면요. 생각해 보세요. 한올 바이오파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전 세력이 여러분이 이 종목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좌지우지 할 수 있죠. 이게 작전주의 기본 원리인데 매집. 어떤 종목을 매집하기 쉬우냐? 외국인이 없는 종목을 매집하기 쉬워요. 외국인이 적거나 아니면은 허접한 종목들을 매집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회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랑 짜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근데 변동성에 속으면은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당하는 겁니다. 알테오젠, 메지온, HF 향후에 뭐 더 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종목들 손대는 분들은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나마 그래도 흑자죠. 매우 조금 흑자인데 이것도 엄청난 버블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시젠과 하이트 진로는 사실 최근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젠은 그럼에도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시젠 하방을 투자하고 있고요. 오늘 좀 시젠 하방 조금 줄여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원탑 투탑이죠. 버블이 지금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걔는 합병 테마가 있어서 5일선 21선 이평선 깨지기 전에는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무조건 이평선 깨지면은 그때는 하방을 일부 담아야죠. 21선 여기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합병 테마로 올릴 만큼 얘네들 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꺾이려나? 설마 전고점을 여길 넘는 시도를 할까요? 사실은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좀 힘들어. 물론 삼성바이오는 넘었죠. 삼성바이오는 넘긴 했는데 삼성바이오하고 차이는 이제 셀트리온은 블록딜로 나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분석상으로 힘든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펀드로 엄청난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 펀드 자금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하방을 많이 계속 뭐 적립식으로라도 많이 안 늘리는 이유는 얘는 합병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합병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띄울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제가 그래도 21선 깨면은 그때는 조금 담궈야죠, 일부라도.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적당히만 하시면 여러분 예전에 보셨다시피 오를 만큼 오르면 또 하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PBR 종목의 하방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지르지만 마세요. 예. 이평선 대응도 그러고 꼭 일부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 대응이란 전량 매도, 전량 매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평가라면 소량을 조금 일부 쭉 가져가는 게 필요하죠. 예, 소량은 가져가면서 좀 비중 조절은 필요가 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